존경하는 애국 국민과 서울 시민 그리고 자유공화 당원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중지되었습니다. 초기에 방역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만 막았더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세계 제1위의 의료 수준을 달아가는 대한민국의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분투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도 중국 폐렴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란 자는 이 상황에도 내가 잘했다, 우리가 잘해서 지금 세계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을 무지하게 기만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제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우한 폐렴 때문에 그동안 이 정권이 저지른 각종 불법과 비리와 탄핵받아서 마땅할 이런 죄가들이 묻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3년 동안 이 강화문과 서울시청, 서울역을 꽉 채우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었던 우리 애국 국민과 자유시민들이 이 중요한 시간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회견의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선거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앞장섰었던 여야 국회의원 142명이 개헌 발의를 하는 그런 내용의 합의를 하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뭐냐? 결국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탄핵파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꿔서 낮은 단계의 연방으로 진입하자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민의가 반영되기 위한 선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 여야 탄핵파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개헌을 하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이 현실, 우리 국민 여러분, 자유시민 여러분들은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야당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는 너무나 큽니다. 어떻게든 간에 대한민국을 살려야 하는 세력이 4월 15일 선거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마지막이라도 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방파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1야당의 모습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3년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쫓아내고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그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국가를 위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변변한 메시지나 전달하지 못하고 지역구에서 선거 표안 얻기 위해서 메시지를 표현해내는 이 참담한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4월 15일 선거는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치를 수 있는 마지막 선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직시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 줄로 거르지 않고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오로지 태극기 하나만을 들고 망해가는 나라를 살리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지금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야 할 제1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영호의 몸이 되신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3년간의 침묵을 깨시고 정말 입지만 자기를 쫓아냈지만 그야말로 이 유산에 눈이 멀어서 쫓겨난 부모지만, 그러나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1야당이 역할을 하고, 우리 또 태극기 민심, 태극기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4월 15일 선거에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간곡한 호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제1야당이 태극기 세력, 태극기 시민을 나불나라 하고 오히려 이번 선거에 있어가지고 방해로 생각하는 이 엉뚱한, 이 정말 통탄할 만한 현실에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애국국민과 자유시민, 그리고 선거를 하는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광화문과 시청과 서울역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들, 메시지를 모아서 4천만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태극기 세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켜보시다시피 지금 우리 태극기 세력에게도 여러가지 작은 차이점이 나가지고 사실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태극기를 들고 이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나서고, 그리고 1년 반 전부터는 서울역에서 개최되는, 당신은 대한애국당이죠, 대한애국당의 외부연사로서 연단에 서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또 제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태극기 운동, 태극기 세력, 태극기 시민들의 그 움직임과 활동을 지켜보고 또 나름대로 분석도 하면서 여러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태극기 세력이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대다수 국민 시민들이 지금 자유공화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년 동안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더구나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자유공화당을 3년 동안 했던 대표를 엉뚱한 제목으로 무슨 뭐 고소하니 고발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 집권 세력의 작태가 참으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 저는 사실 이 결과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 70년 된 대한민국의 역사, 이 집안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신념을 가진 정치인 몇 명이라도 여러분이 꼭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켜본 바로처럼 이 자유공화당에 지금 선거를 나서고 있는 후보들 참으로 훌륭합니다. 기존의 제1야당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영입 인사들과는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나이도 젊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래서 자유공화당이 길거리에서의 싸움은 물론이고 여의도 인사당에서도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외침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자유시민 여러분, 4천만 유권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